잎의 두께와 그 종방향은 못 크게 만들어 버리고, 후기에는 이게 비료가 역할을 잘했겠죠. 크기는 크나 처음에 쫄아붙이 부수니까 종방향이 적게 커서 파괴된 거예요. 주인이 사과 농사 짓는데 사과를 갖다가 못 쓸게 그래요. 비료를 주갖고 감사 비료 주가 죽으라 크고, 봄에 어깨에 치가지고 사과 터다 아프고. 누가 만들었어요? 주인이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감사비를 주고 뭐 하는 대학 교수도 우리도 보면 뭐 초청을 해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세상에는 다이아몬드는 적어요. 저야 돌멩이가 진짜 많아요. 옥석은 따지자면 제가 죽도록 고생한 32년 걸렸어요. 이 한금화 농법 학문화 이론화 만들어내는데 32년 걸렸어요. 다 안 맞더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다 안 맞더라고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기독권자는 좋든 나쁘든 바위돌이 돼 있고, 저는 계란이에요. 버드시면 제가 깨야 돼요. 그러면 제가 뜯으면서 저 바위돌을 깨겠습니까? 계란이 피해가야죠. 아무리 황금알 계란이라도 바위돌하고 부딪히면 황금알 계란이 깨져요. 황금알 농법도 큰 거대한 데 부딪히면 황금알 농법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농업에서 현실에 있는 농가들의 교육을 시키고 일깨우는 거죠. 바닥층에. 제가 학자를 가르치나 교수를 가르치나 박사를 안 가르쳐요. 실질적으로 농사하는 분들이 이 정보로서 배워서 농사를 잘해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좋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죠? 황금알 농법이 뒷단에 설치다가 큰 바위돌을 박으면 터져요. 이길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이게 학문화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로서는 전국을 돌면서 무료 강의하고 장목반 다 가르치잖아요. 왜? 이거는 정말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업에 현실화시키고, 제가 만들어낸 이 틀에서 더 학문화 세분화 시켜서 농업의 하나의 산업으로서 정립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첫째의 개발자로서는 저 사명감을 다해야 될 뿐이에요. 그 다음은 후대의 몫이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 정선에서 오신 만큼 요거를 잘 듣고 배워 가시면, 종이 커야 되는데 잎을 쫄아붙였다 어깨졌어요. 그럼 이게 못 컸거든요. 그럼 이 비료는 다음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훅 자라면서 길이가 짧아서 터진 거다. 사과는 맛있어요. 이시 1.0이면 사과 맛있습니다. 이시 0.3 맛없어요. 사과 비료량 여기 측정해놨잖아요. 이 비료량 이 비료량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그럼 이런 것들을 왜 비료량을 줄여놨느냐? 밀식은 연면 시비에서 보충해가 맞추라는. 안 그러면 나무가 훅 자라버리니까. 그게 이해되죠? 근데 이 시가 1.0이 좋다고 잎을 뜯으면서 왜 이렇게 해놨냐? 그 밀식계를 훅 자라버리면 너무 나무 간에 서로의 부딪힘이 있어가지고 경합이 일어나고 웃자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연면 시비나 목면 시비 했을 때는 이 시하고는 상관없네. 목면 시비를 많이 하던 연면 시비를 많이 하던 이 시는 관계없네. 측정이 비료량하고는 무관하죠. 잎이 많으니까. 근데 연면 시비를 했을 때는 잎이 일을 하려고 내려갔을 뿐이지, 예. 비료를 가져오는 거는 이 시량에 해당해요. 그렇지. 예. 이 시량, 요 양에 해당해요. 연면 시비가 좋은데 이게 없으면 적게 가져와요. 그래서 지상부에서만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밀식돼 있을 때. 그래서 저 비료 수치가 다 다른 거예요. 잎을 안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잎을 안 뚫으려면 예. 이 시를 맞춰요. 비료량 맞추고, 잎이 떨어진 건 밀양 얼음골에는 갈반이 자라요. 그리고 그 병이 잡목에 우리 가원 내 옆에 아카시아 냉근에 다 산져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아카시아를 구멍을 뚫어 갖고 건사비 여튼 죽이세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강의를 듣고 보고 하는데 그 밀양에 그게 보면 뜨면은
2년 연속으로 해서 거의 갈반이 오가지고 사과 뿌리기 한 2년 연속 되거든요. 예. 그거를 그 뭐 대학 교수나 우리가 뭐 농협에서 이래 해가지고 약을 치고는 12에 13에 방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데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내 별도로 또 이 약을 한 두세 번 더 쳐요. 그럼 예. 15회라. 예. 15회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뭐 밑에 뭐 아까 예수님 말했다나 그 뭐 비료 같은 거 이런 거는 적시에 안 줘서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성장하다가 일시에 다 떨어져 버려요. 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5월 초에 비가 많이 왔어요. 예예. 그때 탄저라든지 갈반균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 시기에 놓쳤어요. 5월 달에 갈반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최소한 이런 떡볶이라도 큰 거 사가지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해되죠? 사과 눈도 이렇게 짜게 이렇게 봐야 되고 쪼개가지고 이제 이해되죠? 탄저 같은 거는 홍로 같은 데 앉아있으면 이렇게 보여요. 비 오고 난 뒤에 가면 제가 가만히 앉아있고 뚫고 들어갔는데 다 보여요. 이렇게 확대해보면 다 보입니다. 최소한 떡볶이 큰 거 정도 있어야 있고, 이거 인터넷에 하면 얼마 안 해요. 이런 떡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그 갔더라면 이제 후반기에 7월 15일 기점으로서 전과 후가 갈라져요. 사과에서는 7월 15일 이때는 만성 그 부사의 기준이 같거든요. 이 부사 기준을 잡아서 홍라 같을 때는 요것도 조금 빨리 하고, 이때부터는 그 골드 칼라만 칼라 1.5리터에 염화가리, 이제 설탕을 안 씁니다. 염화가리 1에서 3kg. 왜 그러냐면 이때는 1kg 줄어들 때는 날이 더우면 적게 쓰라는 거예요. 1에서 3kg. 골드 칼라 1.5리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잎이 되게 두꺼울 때, 봄에 요때도 골드 그린 골드 칼라 했는데 잎이 빨리 그 두꺼워지시면 골드 그린을 쓰지 말고 염화가리하고 설탕을 쓰면 돼요. 잎이 두꺼워지는데 돌려가지고 사용해야 돼. 거기다 잎을 더 두껍게 하면 신초에 과대지 끝에 새순만 튀어나와요. 그러면 꽃늘이 없어져 버려요. 사과에. 좋긴 하나 계속 더 먹이 잎이 살을 더 짜버리면 신초 튀어나와버리거든요. 그 잎이 색이 진해지고 두꺼워질 때는 가리 양을 늘려가라. 그럼 빨리 이동시키라. 잎이 노릇소름한 것 두꺼운 것들은 도장지가 안 나와요. 왜? 이동해서 양이 없는 줄 알고 있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요 후반기도 잎을 좀 두껍게 하가 물을 뿌리면 사과 빨리 커요. 그 김천의 그 짠돌이 그 아저씨 9월 달에도 비료를 하고 사과에 9월 5일에 유한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200병 하고 연면 시비를 이틀에 한 번씩 해가지고 비가 오니까 9월달 전체에 7번 했어요. 사과에다가. 그리고 총 딸 때까지 13번인가 10몇 번 해가지고 사과를 앵두빛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왜 그렇게 되냐면 비료가 없어서 안 자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를 집어였대. 비료가 작아서 안 자랐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처방을 했다. 그래서 사용해서 사과를 잘 키웠다. 그리고 그때 할 때 측정기를 사과 비료 측정하니까 제로 0이 나와요. 그리고 0.2, 0.3까지 나와요. 그런데 자기를 가리킨 서성이 있어요. 사부. 밤에 가서 딱 찍어봤어요. 그 집에 가니까 0.5에서 0.8까지 나와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에서 사과 교육을 하건 단감 교육을 하건 사이마스건 복숭 교육을 하는데 이 시량을 놓고 강의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느냐는 거죠. 비료를 먹어야 되는데 비료하고 수분은 주춧돌이에요. 주춧돌을 잘 놔놓고 나무집을 지어야만 땅이 안 꺼지죠. 비료. 퇴비는 일부 비료와는 조금 차이가 나요.
차등이 있다. 그래서 비료는 정말 중요하다. 비료는 정말 중요하다. 근데 비료가 작으면 잎 두께가 얇아서 갈반이 잘 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7월 15일 이전까지는 설탕을 쓰고 있잖아요. 설탕은 면역력을 좋게 할 뿐이지. 근데 균을 직접 죽이지는 못해요. 근데 흰가루는 직접 죽여요. 이제 좋은 방법을 이제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익을 때까지 요 패턴을 횟수에 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횟수를 늘리고 싶으면 잎이 얇을 때 늘리는 거지, 잎이 두꺼울 때는 여마가리만 횟수를 늘리는데, 비 올 때마다 잎이 새카맣고 두껍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마가리만 치면 되는 거지, 무슨 놈의 영양제 골드칼을 쓰고, 잎이 두꺼우면 골드칼 안 써도 괜찮아요. 이걸 왜 쓸 건데? 더 나빠지면 사과만 터 쪼개질 뿐. 도장이 티 나오고. 여기에도 봄에도 잎이 두껍고 살을 열심히 해가 잘 됐단 말이에요. 아리율이 잘 맞아지고. 그러면 이 골드그램 빼뿌리고 설탕하고 여마가리만 쓰면 돼요. 그러다가 다시 잎이 얇아지거나 연해졌을 때 색깔이, 그건 골드그린이었죠. 좋아졌을 때는 빼세요. 하면 더 영양목이 나빠집니다. 이거 치면 저한테 돈 줘야 돼. 사다 돈 주고 쳐야 돼. 저한테 돈 보태준다고 해서 농사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맞춰야 되는 거죠. 부족할 때는 정확히 써주고 과할 때는 쓰지 마라.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가을에 후반기에 가서도 잎이 두껍고 살이 쪄 있으면 여마가리 양을 늘려가 조절해 줘야죠. 비에 의해서 빨리 이동시키든지 해야 돼. 거기다가 영양제 자꾸 골드칼로 더 집으면 어떻게 되지? 잎이 너무 두꺼워지면 도장지만 티 나와요. 그건 이해되죠? 영양제가 좋긴 하고 보약은 되나 도리어 해가 되기도 한다. 이거 돈 저한테 많이 보태주고 영양제 기기 쳐버리면 사과 뭐 쓸 거 없어요. 못 써요. 엽색 유튜브에서 나오는 색깔 요렇게 되고서 잎이 심줄이 노랗거나 잎이 약간 노란빛이 비쳐요.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힘줄을, 이파리 힘줄을 손으로 살짝 문지면 노란빛이 나와요. 아마 이게 딸기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 물 다 먹고 말라 죽는다. 요 정도 색이 돼야 돼요. 두껍고 요 정도 색이 정말 좋아요. 두꺼우면서 약간 펴지고 힘줄이 노란 거 요 정도. 이제 이해되죠? 요 정도. 그래서 이 사과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가고 수확 시에는 요게 살짝 별 모양이 나올 때 다 큰 거예요. 이 패턴으로 가면 얼음이 얼기 전에 썰이 오기 전에 다 딸 수 있어요. 그리고 황금을 얹고 사과를 똑 쪼개놓으면 뽀얘요. 그리고 제대로 된 놈들은 새가 짜먹어도 절대 썩질 않아요. 쪼개 넣어도 말라서는 말랐지 썩어 들어가지 않아요. 뽀얗게. 정말 좋은 사과는 먹었을 때 식감이 새콤달콤. 그러면 이 사과는 본성이 동물이 먹고 맛있게 만들어 놓고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또 먹게 만들어 놓고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 놓고 생명이 연장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놈이 죽어버리면 또 아무 걸 안 하잖아요. 그럼 자기 번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 과실이 좋다는 게 맛있고 소화 잘 되고 기분 좋고 또 먹고 싶고 오래 살아라. 그래야 내 열매를 먹고 자꾸 너희들이 번식시키고 그랬다. 우리는 번식의 수단에 얘들한테 얘들이 농사를 지어주면 우리가 사과 농사를 지으면 얘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내가 종족을 번식시키달라는 목적이에요. 돈 벌으라고 생각 안 해. 얘들은 먹고 기분 좋고 또 먹고 소화 잘 되고 오래 살아라. 여기 그대 있습니다. 이게 과실입니다. 황금알롱법엔 알기 제대로 된 거
한 5달만 따무면 조금 좀 트름이 끄덕 나고 소화 쑥 돼요.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 금방 바뀌어요. 근데 질문을 예. 하는데 동부 그 사과가 동부 종류도 여러 가지 저희들 집에 있는 건 동부 7호인데 잠깐만요. 그걸 두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남은 요 비료량이 아직까지 정립이 좀 덜 된 것 같거든요. 요 비료가 비료 주는 시기. 비료 주는 시기가 4월 초, 5월 초, 6월 중순, 6월 중에 이제 이렇게 나눠놓고 4월 초에는 첫째 기술센터에 비료를 분석하고 4월 초에 비료 줘라. 이때 감량을 계산해가 줘라. 100% 줘도 됩니다. 부족분을. 비료는 100평에 비료 복합 비료 복비 한 포가 0.8의 EC가 된다. 그건 100% 맞진 않아요. 0.8. 그렇기 때문에 요 수치를 EC를 측정해서 4월 초에 줘라. 비료 1차 비료 1차. 근데 지금 줄 때 황산가리를 줘라. 황산가리는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줘가지고 모닥 줘라라. 5월 초에 복합 비료를 주되 그거 기술센터에 분석해서 그 양을 결정해 줘라. 이때 복비 복합 비료를 주고 황산가리를 주되 황산가리는 이시 측정 안 된다니 모닥 줘놔라. 그리고 요렇게 되면 다음에 5월 초에 퇴비도 이때 줘도 괜찮습니다. 퇴비 이런 것도 괜찮아요. 5월 초에 2차 비료를 한번 더 줘라. 맞춰라. 이 데이터를 이 시를 요 기준에서 맞춰라. 그리고 6월 달에 줄 때는 완효성 코팅 비료 이때 주고 이때 염화가리를 줘라. 이렇게 해놔놓고 다음에 비료량에 따라서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죠. 이 시 측정을 하고 함수량을 체크해야 된다. 요 두 개 봉지가 요 두 개가 우리 강원도 정선에서 우리 사장님 건데 보면 여기 파란 봉지 이게 그 홍농가에 부사에 이 시를 한번 재보면 작년에 준 양의 비료 그 잔량이거든요. 잔량 이 시를 측정해 보면 땅이 얼었죠. 얼어가지고 파기 힘들었을 텐데 대꾸로 찔렀대요. 예. 우리 창원에 따노가 있는데 강원도 정선이라는 자체가 아직까지 추운데 요게 이 시가 수분 40%에 이 시가 0.91 아까 1.0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농장의 사과는 참 괜찮다. 그 대신 억제제를 봄에 쳐서 잎이 굳혔기 때문에 가을에 사과가 터진 사과가 나온다. 사과는 다 크긴 하나 아랫두리에 좀 작은 것도 있어요. 소과가. 그리고 사과가 쪼개진 것들이 좀 일부 좀 발생했어요. 왜? 억제제를 쳐서 요 가지 결과모지 요 자체를 보면 여기 아주 짜부러진 요 완전히 작은 것도 있어요. 요건 아주 적거든요. 여기까지 늘어다가 여기 금방 작아지잖아요. 반으로 줄였어요. 이렇게 억제를 시켜버리면 사과 크겠습니까? 완전히 작아졌잖아요. 요건 완전히 혹 줄여버렸어요. 2번 정도로 억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요게 요 끝에하고 2번 시켰기 때문에 사과의 종방향을 크는 걸 우리는 뭐 그거를
망친 거죠. 설탕을 썼더라면 요 절간은 좁히고 자기 행대로 자라게 했을 건데 요걸 줄인다고 억제제를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가 터지고 작은 소가를 더 만드는 거죠. 가만뒀으면 소가가 적었을 건데 쪼개지는 것도 그 억제제를 이은 바람에 더 나빠졌다. 사과는 이 시량이 높기 때문에 품질은 좋다. 그게 이미 요 비료 양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막 코팅에 동해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그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어요. 잘 돼야지. 정선에서 여기까지 창원까지 오시면 5시간 차를 타고 왔는데,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노란 봉지 이거 뭐죠? 어떤 거죠? 이게 지금 비료 잘 안 찾겨요. 이게 이거는 마사가 돼 갖고 겨울에 용탈이 많이 되는가 봐요. 아, 그건 맞아. 저기 있어요. 예, 용탈이 많이 됐어요. 이거는 김천에서 자두밭에도 자두는 좋았는데 겨울에 이 시에 측정이 안 돼요. 이거 지금 이 시가 0.62 나오고 0.6대거든 계속요. 0.7밖에 안 나거든요. 그럼 홍로밭에는 지금 비료 양이 적어요. 근데 작년에 농사가 잘 됐더라도 이 밭에는 용탈이 많이 돼요. 비료가. 그럼 마사가 돼서 많이 빠져나가요. 비에 의해서. 근데 홍로는 그 품질은 좋았더라도 지금 잔량은 적다는 거죠. 그럼 공급원이 요 수치에 맞춰서 좀 올리게. 여기 다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센터 분석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기술센터 분석해가지고 그 양을 맞춰주면 된다. 이제 그 얼쭉 정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질문하시죠. 질문하시면. 아까 질문은 내가 저희 집에는 한 3,000평 되는데 거기 전부 다 그게 그 사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그 먹고 좌웅도 있고 그거 먹고 아까 내가 뭐 하나 또 생각이 나. 동부 7호인데 예. 아무도 요 동부 7호가 색이 안 난다 하거든요. 이거 농업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해서 농업에다가 저장을 하면은 색이 안 나서 빠꾸가 많이 돼요. 우리가 동부 7호 농사 지은 사람은 맛은 있는데 예. 그 색깔 있는데 체크가 딱 되기 때문에 전 빠꾸가 다 돼버려. 한 80% 정도는 빠꾸가 돼버려. 이 색이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색하고는 관계가 좀 없는지. 책 좋죠. 예. 밀감이 얼은 거예요. 제주도에서 얼은 걸 제가 살리가 가져온 거예요. 얼어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폭삭 얼어가지고 나빴던 것도 요즘도 살려왔어요. 저 실력 믿으면 됩니다. 이제 다 되나요? 예. 여기 공부는 다 돼 있고 예. 방금 내용은 안 믿는다는 뜻 같은데 저 실력 괜찮아요. 아니 안 믿는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지으니까 그 색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생내는데. 저 실력 정말 좋습니다. 예. 제주도에 밀감 얼어가 버리는 거 살려놔 버렸어요. 눈 와가지고 이것도 살립니다. 이게 얼어버리면 부풀거든요. 설탕 10kg 딱 끓여 금방 쫙 붙이고 이것도 살려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사과를 수확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있는 사람들이 사과 꽃을 좋게 하게 한다 해갖고 요소를 한 부스 그 20단말 하는데 에센스 거기다가 요소를 그 줘가지고 막 뿌리고 댕기거든요. 감사비로야. 예. 독약입니다. 그리고 에세시기에다가 지금 그 단풍 들여야 될 시기에 수확 이후에 에세시기를 요소로 줘 엮으면 몸속에 비료가 축적이 되죠. 예. 자, 비료가 몸에 축적이 되면 내년 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울 얼어 죽겠죠. 사과 수정이 안 되겠죠. 탄수화물이 많아야 돼. 작든 말든 수정이 잘 되고 탄수화물이 많아야 안 얼어 죽잖아요. 꽝이죠.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뭐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이제 그 호기심이 생기는 게, 예, 저 집에는 저리 하는데 저는 농사를 오래 짓고, 예, 나는 좀 늦고. 쳐보자고. 그러니까
야 저거 저래 안 하면 또 죽는 거야 얘가 저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이래 되거든 또 예. 넘다가 자간다고 예.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수확하고 나서 물을 주거든요. 그럼 예. 물을 내가 프랑스 가서 내가 이제 동해 있지 말라고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수확을 다 하고 나서 동네에서 이제 물을 주니까 저보고 저마다 미친 놈이다 이게. 그 겨울에 물 주면 나무 얼어 죽는데 왜 주느냐 이랬더라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이거? 자, 그 부분 강의에 많이 있거든요. 12월 말에 비가 흠뻑 오고 예. 1월 중순에 비가 흠뻑 오면 김해, 대동, 상동, 산딸기 나무가 동해를 나누는 거가 풍년이 돼요. 이제 이해되죠? 겨울에 가물어 버리면 탈수량이 더 많아요. 이 가지에서 탈수가 더 많이 된다. 사과가지에서. 이제 이해되죠? 물이 많으면 정발량만큼 몸속에 있으면 정발이 돼도 적겠죠? 예, 예. 물 주는 거는 좋은 건 했습니다. 맞으나 그거는 전부는 될 수 없다. 왜? 얼어버려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금방 빠져나가니까. 좋은 거는 맞으나 그거는 이미 낙엽이 짙기 때문에 물은 보유를 할 수 있으나 그 뒤에도 비가 오기 때문에 크게 호임이 없다. 언제 줘야 되느냐? 12월 말경에 그때 얼음이 얼었더라도 주는 거는 보약인데 그것도 뿌리에 줘야 되는 게 아니고 몸뚱이에다가 물을 줘서 강제적으로 먹여야 돼. 뿌리서 먹으면 잘 안 올라간다. 이제 이해되죠? 별로 효임이 없는 걸 했다. 차라리 그 전에 겨울에 설탕물을 뿌렸더라면 더 좋았다. 항을 치면 어떻습니까? 항을. 언제에? 그 임나기 전이지. 임나기 전에 그 균을 잡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황을 쳤다고 해서 우리 사과밭에 갈바 나누진 않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유황합제를 치고 석회 보르대를 쳐도 갈바는 할 수 있습니다. 석회 보르대는 잎에 치가지고 갈바는 침투 못하게 하는 게 괜찮은데 황을 갖다가 봄에 쳤다고 해서 갈반이 안 오질 않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약을 치도 다 죽거든요. 언덕의 문제냐? 땅에서 새로 올라온다. 이제 이해되죠? 균이 없다라면 갈반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게 이제 하도 잎이 2년 연속 막 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보더래 그거를 내가 한번 치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 또 치모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치모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돼서 혼돈이 좀 오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예. 그럼 지금 이제 이런 게 어떤 인식이 돼 있냐면은 보르데를 치는 것도 뭐 하얗게 이제 되면 농가가 포가 나거든요. 예. 포가 나면은 거기에 보르데의 성분에 되는 게 동, 예. 납 성분이 있어서 예. 그거를 먹으면은 인체에 해가 된다. 예. 그걸 우리 익히지 않은데 그래서 어떤 인들은 이게 자연 발화가 돼 가지고 다 나간다는 사람이 있고